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유리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은 제가 유리홍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커다란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유리홍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논하고 감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유리홍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느냐. 유리홍은 정말 자료도 귀하고 유리홍에 대해서 어, 과연 어느 누가 정확하게 감별을 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는 유리홍,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원대 유리홍이다, 명대 유리홍이다, 청대 유리홍이다. 실은 유리홍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또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어떤 그러한 자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청화까지 섞이게 되면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점 구입한 그 유리홍과 제가 가지고 있던 유리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리홍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몇 가지 한번 찾아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홍은 청아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드는 방법이 같다라는 거는 일단 배체 위에 청아를 칠하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서 붓는 유화체 도자기다라는 거죠. 자, 배체 위에 그림을 그린 다음 투명유를 칠하여 고온에서 1차 소성한 것으로 그 차이는 청화는 코발트 발색제로 사용하고 유리홍은 동을 즉 CU 자 CU 구리죠. CU 동을 발색제로 사용한다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산화동, 산화동. 그렇죠? 산화동이 밖으로 이렇게 소성돼서 나오면서 붉은색 발색을 띠고 나오는 게 유리홍이다라는 겁니다. 원대의 유리홍과 청화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모두 14세기 2, 30년대에 나왔다 그러면 1320년, 30년 이 정도의 유리홍과 청화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리홍 공예는 요구 수준이 높아 품질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발색이 완만하였으며 생산량도 원청화보다 아득하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히 진귀한 품목이다라는 겁니다. 유리홍은 원나라 때 청화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즉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원청화가 그닥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게 원대 유리홍이랍니다. 근데 도자기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원대 유리홍이다라고 하죠. 원대 유리홍의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진작이라고. 이 진짜 작품의 유리홍의 발색을 봤으면 이 발색이 유리홍의 발색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홍은 매번 구워질 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1200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게 1250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유리홍은 다 타져 버립니다. 그리고 연기를 먹습니다. 가마에서도 불이 세게 나오는 지역은 세게 불과 좀 가까운 곳은
어둡고 연기가 먹고 많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도자기 기물 하나의 기물에서도 위아래 중간이 유리홍의 색이 발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홍이 언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냐? 유리홍이 잘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청때부터 유리홍의 어떤 그런 만드는 공예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지고 고급 기물이다. 그 다음에 발색제가 아닌 진짜 유리홍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그런 유리홍만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재 발견된 여기 품질을 통제하기 어려워 발전이 완만하였으며 생산량도 원청화보다 아득하게 적음으로 극히 진귀하다. 현재 발견된 원대 유리홍 완전품은 수십 건에 불과하며 수십 건,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수십 개밖에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수장 가치와 경제 가치가 명청의 관요자기에 버금가므로 파편마저도 수장가에게 비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청의 파편은 그것마저도 귀해서 수장가들이 그것을 따로 모은다라는 거지요. 원대 유리홍은 완전품은 알려진 것이 수십 건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연대를 정확할 수 있는 것은 두 차례이다. 1차는 한국의 신안에서 발견된 유리홍 시문 접시로 그 제작 시기가 1331년보다 늦지 않다. 다른 하나는 강서에서 발견된 지원무인 1338년과 관지의 청화유리홍 탑식 사령개관과 청화유리홍 누각식 곡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강서 고안에서 발견된 청화유리홍 개광 대관, 또 강서 오현에서 발견된 원유리홍 울룡문 대관 등 모두 다 중국의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기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20년 이래에 경덕진에서 원대 유리홍 파편이 출대되어 원대 유리홍의 연구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발견된 유리홍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태토는 일반적으로 동시기의 청화보다 거칠고 원대 전기의 용문이 장식된 자기에는 백색의 태토가 많으며, 용이 장식된 도자기에는 백색으로 많이 용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지요. 태토가 많으며 원말에도 백색의 태토가 나타난다. 기물에 뚜렷한 선사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도사큰이라고 하죠. 돌리면서 굽을 데칼로 깎아내는, 이런 거 회전시키며 깎은 무늬와 접태흔, 즉 이어붙인, 원대자기의 특징은 원대는 크건 작건 자주 이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이어붙인 자국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접태흔이 나타난다. 유약에 있어 초기에 옅은 천백색 혹은 회백색은 영천유에 속하며 투명도가 높고 유리 질감이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말에 난백색은 이제 알란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백색을 말하는 거죠. 난백색의 옅은 홍색을 띠는 청유백이 나타나고, 청백유가 나타나고, 이는 동시기의 대형 청화자기에 나타나는 투명한 백유와는 다르다. 발색은 불안정하며 회색이 뒤섞인 옅은 홍색과 홍색과 짙은 홍색이다. 옅은 홍색, 그다음에 짙은 홍색,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정도로 훈산 현상이 나타나며 훈산 현상이다라는 것은 이제 연기 머금고 또는 이 발색제가 이제 날아가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홍유가 동이 대부분 동홍유가 가장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소성 온도가 과하게 높음으로 대부분 타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타서 날아가면 까맣게 훈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원대 유리홍의 장식 수준은 같은 시기 청화보다 매우 낙후되어 있다. 원대 같은 시기에 청화는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홍은 정교한 그림이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초기 유리홍은 도말법을 채용하여 일부는 먼저 배체 위에 모양을 각화한 뒤 새겨서 그려 넣었다라는 거지요. 다음 다시 문양밖에 홍색을 메워 칠하여 홍지백화를 표현했다. 일부는 각획한 문양에 홍색을 칠하여 백지홍화로 만들었으며 선으로 문양을 그린 유리홍은 후기의 작품으로 대략 원마르 제품이다. 이처럼 선으로 문양을 장식한 유리홍 기법은 단일하며 기본상 구르기라 하여 간단히 점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자, 여러분들 구룩법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구룩법과 몰골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골법은 한 붓에 그리는 겁니다. 농담을 붓을 한 번 찍어서 붓의 농담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몰골법이고, 구룩법은 겉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색칠을 하는 겁니다. 백묘법 같은 경우는 밑그림만 그리는 것을 백묘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 한국화의 특징인데 이게 당연히 유리홍에도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점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서 원청화의 수집 열기가 지속됨에 따라 원대 유리홍은 더욱 인기 품목이 되어 모방품이 대량으로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러면 모방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 첫째, 태토가 지나치게 세밀하다라는 겁니다. 태토가 너무나 고우면 이거는 방품이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세밀하다. 굽면의 깎은 흔적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화석홍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유층이, 즉 유약의 층이 청회색으로 거칠며 더럽거나 건조하며, 즉 만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촉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만졌을 때 기름기가 있네, 손에 착착 달라붙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며 투명하게 반짝이는 윤택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았을 때 투명한 반짝반짝이는 마치 유리질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안 느껴진다. 유리홍의 발색이 암흑색 혹은 철홍색으로 지나치게 균일하며 너무나 이 색들이 균일하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홍 기물은 불의 온도에 따라서 유리홍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기물 내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발색이나 똑같은 범진이 나타나기 힘들다. 물론 이제 잘 만들어진 거는 있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좀 더 열기가 많이 가는 부분, 열기가 조금 가는 부분, 그다음에 연기가 먹은 부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타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짙은 녹색, 이끼처럼 나타나는 짙은 녹색이 또 태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즉 산화동, 이 동이 소성되면서 녹아 흐르면서 녹색과 청록빛이 띱니다. 그러니까 타진 부분을 우리가 루페를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청록색 빛깔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청화에서 이 파고 들어갔던 부분을 보는 거랑은 아주 다릅니다. 청화에서는 철화가 삐집고 나옵니다. 철이 삐집고 나오는 건데 여기는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그냥 보면 안다. 루페 안 본다. 뭘 보고 할 겁니까? 눈이 10,000배 좋아집니까? 이렇게 100배?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감정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항상 다 루페 감정, 기포 감정 다 합니다. 어디 나는 뭐 전문가야,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 알아. 어떻게 그럽니까?
자, 일단 계속 보시죠. 발색제를 사용해서 발색이 유리홍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명청식이 화법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지요. 우리가 이 도자기 표면에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그림인지, 그다음에 도자기의 형태와 그림이 맞아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그걸 어떻게 장담하니? 라고 또 말할 것이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어떻게 믿니?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내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제로 보여드릴 작품들 기물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요거, 자, 자, 요거,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자, 요거,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기물이 유리홍인데, 자, 제가 이거 때 빼는 거 보여드렸죠. 자, 먼저 밑굽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굽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까이에서 보여드립니다. 유면의 상태, 그다음에 이쪽으로, 자, 이런 부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이런 거. 자, 이거는 이제 다 타진 부분입니다. 곳곳이 다 타졌습니다. 이건 온도 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온도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거 다 타졌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자, 색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굽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밑굽이랑 똑같지요? 자, 기형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유리홍의 번짐 상태, 자, 유면의 모습, 다음에 타지고 번지고 색깔 먹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자, 입구 똑같습니다. 자, 모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물과 방금 전 기물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보통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는 4개, 8개, 16개 보통 이런 식으로 도자기는 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로 숫자를 합해서 만드는데, 최소 도자기를 구울 때 같은 기형의 기물들을 한 4개씩 이렇게 최소 4개부터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겠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틀림없이 잘 만들어진 도자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이거 좋아 보입니까? 자, 이쪽은, 자, 한쪽은 용이고요. 자, 여긴 용입니다. 용이 여유좀 물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또 한쪽은 봉황입니다. 이쪽은 이제 봉황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봉문입니다. 용봉문인데 이걸 봐서 어떻게 용봉문인 줄을 알겠습니까?
얼핏 보면 유리홍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기물인데, 자, 이 기물보다는, 자, 이 기물이 같은 가마에서 나오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모형도 보십시오. 같은 가마에서 나온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물이 10배 정도는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유리홍과 이 백자 이 모습이 이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이 번졌습니다. 이거는 좀 덜 번졌습니다. 덜 번졌고 그림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유리홍에 연기를 먹었습니다. 연기를 먹고 번져 나갔지요. 그런데 아까보다는 좀 덜 번졌습니다. 아까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기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리홍이 까맣게. 이쪽은 다 타졌습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완벽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럼 너는 왜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이제 B급이라 그러죠. 그럼 너는 왜 이런 B급을 사느냐? 자, 진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B급을 사는 겁니다. 진짜 잘 만들어진 진품이 있을까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쩌면 진품이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샀던 거고, 처음에 이게 올라와서 샀고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데서.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사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본 거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후에 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발색 자체가, 자, 이건 백자의 색이 훨씬 좋지요. 밑곱도 완전 다릅니다. 밑곱도 달라요. 만졌을 때 어떤 그런 촉감도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것보다 발색이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쪽은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하얗게. 자, 붉어지지요. 불이 어떻게 사무도문인데 어떻게 불이 어디에서 닿느냐에 따라서 퍼져나가고 잘 되어 있고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안쪽도 세월감이 있습니다. 굽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B급이지만 가지고 있어 보는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기물이 물론 진품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품을 찾기 힘들다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B급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B급들 몇 개 수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완전히 싸구려고 허접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유리홍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 정도 발색에 이 정도 크기의 유리홍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뭐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유리홍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품 찾기도 어렵고 어떤 것이 진짜라고도 누구도 확신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유리홍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은 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큰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가는 관계로 오늘은 자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유리홍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샀다. 일본에서 건너왔다. 자,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건지 중국 건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입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 이거 전체적인 어떤 모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일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리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도자기를 자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 일본께 됐든 중국계 됐든 이거는 엄청난 기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이 기물은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도자기 두께가 일반 도자기보다 한 2배 이상 두껍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질감은 유리질입니다. 완벽히 유리처럼 유약이 두껍게 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빅렬이 나 있는데 이 빅렬은 전부 속빅렬입니다. 전체적으로 빅렬이 나 있습니다. 어디 손톱 하나 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세게 눌러봐도 그렇습니다. 속빅렬로 빅렬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유면은 전체적으로 자 이쪽부터 이렇게 쭉 한번 비춰볼 테니까 빛이 비추는 부분을 한번 쭉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부 귤피문이 나옵니다. 도자기의 모든 표면에 귤피문이 나오고 이렇게 점점 타진돼 보이시죠? 타진 부분을 루페로 확인을 했을 때 분명 진한 녹색과 청록색을 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유리홍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유리홍에 기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포를 발견하는데 이 기포 내부에 유리홍의 재료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유리홍의 발색을 내기 위해서 뭐 금을 첨부했다 또는 금가루를 입혔다 같이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포방울이나 뭐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부분에서 금방울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 라고 생각을 했죠. 이건 왜 기포방울이 이러지? 라고 했습니다. 자 봉황 다음에 이쪽에는 기린무 이죠. 서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용의 얼굴은 명대 용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내부는 자, 잘 보이지 않지요. 자, 밑굽은 이렇습니다. 밑굽은 무겁습니다. 이거는 뭐 원대다 명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든 중국에서 만들어졌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큰 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문양을 집어넣어서 유리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무조건 청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때. 그래서 청말기 또는 청중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일본 거다 그러면 언제로 넘어가냐?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에도마구 시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도마구 시대나 그 이후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 용의 발이나 뭐 이런데 손으로 만지면 약간의 양각처럼 뭐 이렇게 만져진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한번 보시면 자 귤피문 보이십니까? 전체적인 귤피문 자 이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기물이 뭐 완벽하고 좋은 뭐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유리홍이다라고 장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일본 거 하고 그냥 무시를 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더 좋은 유리홍은 뭐 물론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지만 뭐 더 좋은 유리홍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게 가장 발색도 좋고 가장 뛰어난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유리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 뭐 선입관 갖지 않으시고 걸러서 듣고 걸러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